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여기 이게 생선 한 마리를 두고 이거 보여요? 밥그릇. 밥그릇에 각자 덜어 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술도 마시고 있고요.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에 하나의 음식을 놓고 여럿이서 나눠 먹는 이런 풍경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 최근에 고기를 구워 먹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이렇게 보면 다 같이 한 불판에다가 고기를 다 같이 구워 먹고 그쵸? 이 사람도 역시나 술을 마시고 있죠. 이렇게 한 가운데에 음식 하나를 두고 나눠 먹는 듯한 느낌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죠. 역시나 넘어가 보면 역시나 이 국자 이렇게 큰 국에다가 이렇게 나눠 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 밥그릇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약간 밥그릇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뭔가 더 깊죠? 근데 나중에 뒤에 이제 서양의 접시들을 보면 우리랑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우린 이렇게 가마솥을 주로 사용했죠. 넘어가서. 이번에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음식 문화인데 이게 가마솥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예요.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이렇게 불판을 하나, 가마솥 비슷한 불판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덜어먹는 문화예요. 근데 일본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음식 문화가 좀 비슷한 편이죠. 그런데 서양의 문화예요. 서양의 문화를 보면 접시가 어때요? 우리는 접시가 이렇게 깊었잖아요. 이게 서양.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밥을 이렇게 넓은 데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무너지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주로 국을 먹죠. 그쵸? 그러니까 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넣으면 흐르겠죠. 이런 데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한 곳, 이렇게 넓은 것보다는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그쵸? 좀 깊은 이런 밥그릇을 사용하면 좋고, 서양 같은 경우는 고기나 빵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 굳이 이런 안에다 넣을 필요 없죠. 이런 넓은 데다 놓고 먹는 문화. 이게 조금 다르죠. 여길 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마셨던 술은 어땠어요? 약간 이렇게 투명하진 않고 안에가 그쵸? 이렇게 약간 여러분이 많이 봤던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유리병을 주로 사용했고요. 안이 이렇게 다 보이죠? 그쵸? 그리고 컵도 우리는 약간 이렇게 생긴 잔을 이용했다면 얘네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런 잔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또 이런 접시, 이런 식기 문화도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 우리는 과일과 밥이랑 같이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과일도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길 보면 이게 베르메르라는 화가의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주로 빵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고 우유도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빵을 주로 먹는 문화다. 빵을 먹으니까 우유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농사 문화는 어땠는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 거예요. 우리 동양이나 아니면 이런 아시아 쪽은 주로 쌀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했어요. 그쵸? 쌀 농사.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 논을 갈고 있죠. 그쵸? 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논에서는 우리가 주로 벼농사, 즉 쌀농사를 하죠. 그쵸? 그래서 논을 간다는 거는 쌀농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쵸? 서양 같은 경우는요. 네, 이삭을 줍고 있죠. 이삭 같은 경우는 벼나 보리 같은데 이렇게 꽃처럼 난 게 이삭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죠. 근데 우리랑 뭔가 옷차림도 다르고요. 이렇게 보면 서양의 이 농사와 우리나라의 농사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옷차림도 일단 다르고요. 사용하는 도구들도 다르죠. 그쵸? 넘어가서. 여기도 보면
추수하는 농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농부들이 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일을 할 때 이렇게 꽁꽁 싸매고 하고 있진 않았잖아요. 아까 전통 그림에서 보면.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꽁꽁 싸매고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뭐 먹고 있네요. 새참 같은 느낌? 조금 다르죠. 근데 뭔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건 공통점이네요. 이쪽은 주로 서양이지만 선생님은 주로 유럽 그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밀농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밀농사. 밀농사를 통해서 밀가루, 빵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밀 터는 사람이 딱 나오죠. 이 밀을 털어가지고 이걸 통해 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인 이유가 옛날부터 밀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우리랑 확실히 일하는 옷차림이 좀 다르죠, 여러분. 다음은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까요? 어느 지역의 농사 문화일 것 같아요? 여기는 퀴즈입니다. 일단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이 이 사람의 이 생김새가 주로 어느 나라 사람 같은지, 그리고 이게 뭘까? 이 주황색이 뭐지? 뭔가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뭘까요, 여러분?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농사 문화였습니다. 선생님,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예요?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가 남아메리카인데 그 멕시코 같은 경우가 북아메리카 쪽에 속해요. 근데 멕시코의 문화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해주면 여기 이렇게 미국이 있고 이렇게 멕시코 있고 이렇게 남미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미국, 약간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멕시코, 여기가 남미인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남미고 여기서부터 북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남미와 가깝잖아요, 문화가. 멕시코 문화가 남미와 비슷하지 미국이나 캐나다랑 비슷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북미, 남미로 하기보다는 문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쪼개서 이쪽을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이 미국이랑 남미 사이에 있는 여기 많은 섬들 있죠. 뭐 푸에르토리코 이런 쿠바 이런데 이런 섬들랑 멕시코를 합친 이 부분이랑 남미랑 합쳐서 이 중남미 부분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로 구분을 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쪽에 농사 문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온대 기후도 있고 건조 기후도 있고 또 약간 열대 기후도 있긴 했죠. 그래서 뭔가 과일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뭔진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모자도 딱 멕시코 느낌 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 모자 여러분 이런 모자 그쵸? 멕시코 느낌 나고 남미 사람들이 물론 요즘은 워낙 혼혈이 많아서 구분이 어렵지만 전통적인 인디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기도 했죠. 그쵸? 그래서 뭔가 남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중남미 국가, 라틴 아메리카 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